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문 영역의 그 여러 가지 전략들이 문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1차시 선생님이 과제물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정답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들 과제 수행해 놓은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풀어서 올려줬다는 걸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집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풀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답을 찍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원인이 뭔지를 선생님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제대로 안 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그 지금 읽기를 잘 하고 있어서 지문 읽는 속도도 빠르고 정답률도 높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뭐 일부분만 이렇게 찾아서 읽는 그런 것도 충분히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부분만 골라서 읽는 그런 습관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은 지금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 중에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찬찬히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문제 푸는 것도 문제지만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해도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답을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을 찬찬히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방법을 지금은 연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수업과 함께 선생님이 올려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지문을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읽기 능력을 키워나갈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둔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화법과 작문의 문제가 지문이 거의 비문학 지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쉬운 비문학 지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비문학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 약간 쉬운 듯한 비문학 그 화작 지문들을 읽으면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을 읽는 것부터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그런 순서대로 글 읽기를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계속 누적돼서 어느 순간 이렇게 글을 보는 눈이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점수 잘 나오는 친구들이 쓰는 방법만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연습할 내용은 작문 영역의 문항입니다. 작문 영역의 문항은 보통 그 단독으로 8번, 9번, 10번이 작문 영역 문항으로 이렇게 세 문항 정도가 한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지문이 보통 가, 나, 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는 메모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메모라고 하면 글쓰기 계획에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글을 쓸 건데 그거를 어떤 계획으로 쓸 건지 계획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것은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보조 자료죠.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쓴 글은 다에 해당이 됩니다. 다가 내가 실제로 표현하는 글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에 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학생들이 항상 지문을 먼저 봐야 되는지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보는 경우도 있고 지문을 먼저 보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을 이렇게 쓱 훑어보면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유형인지 뭐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확인하고 지문을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 지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면 전체 지문 내용을 이렇게 흐름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하나씩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느 쪽이든 간에 연습을 해가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가의 학생 메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학생의 메모는 글쓰기를 위한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글쓰기 계획에는 앞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이지만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쓸 건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글을 쓸 건지, 자,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글쓰기 계획에서 미리 정합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급 학생들, 내가 글을 쓰는 대상들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자, 학생들은 대부분 로봇세가 뭔지 잘 모르고 이 로봇세를 도입하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고,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이 있다는 거. 자, 내용에 집중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글을 쓸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뭘 할 거냐면 자료를 수집할 겁니다. 자, 그렇게 수집한 자료는 로봇 전문 잡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학생이 이렇게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자,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답을 했고, 52.2%는 자신의 직업이 로봇에 의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자, 과거에도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이 기사에는 또 역시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C에서는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고,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역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로봇 전문 잡지에서 따온 이 여러 개의 자료를 가지고 어떤 글을 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학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자, 아까 일자리 줄어든다는 그 설문조사 내용도 있었죠. 자, 로봇세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금이지. 자,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자, 이렇게 목적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자, 이 학생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로봇세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 자, 이 학생이 쟁점으로 삼은 부분은 공정한 과세가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자, 일자리 뭐 이런 얘기 놔두고 공정한 과세가 아니라고. 자,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뱅킹,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일자리를 줄이게 된 대표적인 예들이죠. 그런데도 세금을 부과 안 했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런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줄인 거면 모든 그런 자동화되는 기술에 다 세금이 부과돼야 된다는 건데 로봇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로봇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은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래서 로봇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자, 그 다음 글입니다.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가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로봇 기술의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자, 그래서 로봇 사용에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진 로봇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니까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그냥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로봇을 그냥 바로 가져와서 쓰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수입을 하게 되면 로봇 구입 대금이 다 외국으로 다 나가게 되는 거니까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학생이 쓴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자, 읽으면서 앞에 나에 나와 있던 내용들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하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자, 로봇 사용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틀림없다. 로봇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 그런 삶이 미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자, 라고 글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냥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기억 디귿을 고려하여, 자, 아까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이 있었죠. 자,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말은 기억 디귿의 내용이 다에 나와 있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로봇세 납부 주체를 포함한 납부 주체가 뭐죠? 로봇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죠. 아까 다 본문에 누가 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로봇을 만드는 기업, 그 다음에 개인, 그런 사람들이 로봇세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였죠. 자,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 자, 아까 설명이 되어 있었죠. 자,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아까 그 목적 내용 기억나죠? 그래서 니은을 고려해서 자,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의 글에는 로봇세 도입의 목적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목적이 뭐였었냐면 일자리 잃은 사람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 자, 이게 목적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목적을 고려한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을 보겠습니다. 나를 활용해서, 이 나가 뭐였냐면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 자료를 활용해서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자료에 있는 내용과 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A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A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 학생이 쓴 글 1번 문단에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라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B의 사례를 찾아 이를 로봇의 경우와 비교하여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내용이 다에 나와 있기는 했죠. 자, B와 관계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B가 뭐였냐면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다. 자,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와 지금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내용은 너무 다른 내용이죠. 자, 역시 이것도 2번이 틀린 선지네요.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려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자, 이는 로봇 하나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점점 사람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거를 찾아서 A에 대해 반박하려고 합니다. 자, A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자, 새로운 기술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도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는. 그러면 이 내용을 반박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술이 생겨났을 때 일자리가 점점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보겠습니다.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산업혁명의 경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 1번 자체만 보면 맞는 내용이지만 보기에서 근거를 찾은 내용이 아닌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여기 A가 과거 사례라는 얘기죠. 과거 사례에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 틀린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10번에는 2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복잡하게 여러 개가 이렇게 얽혀 있지만 선지를 정확하게 읽고 꼼꼼하게 내용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름은 화법, 작문이지만 결국은 이것도 역시 독서와 거의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지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을 이해 못했는데 문제 맞고 틀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동안 이 점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